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 엑셀 함수를 쭉 써놨어요. 여기 1번부터 여기 7번까지 좀 많은 함수들을 써놨는데, 여러분, 저는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이직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국내 대기업도 다녔고 스타트업도 다녔고 외국계 기업도 다녔어요.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일을 꽤 많이 했는데, 회사마다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둔 엑셀이 꼭 있습니다.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그 엑셀을 틀리면 안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 엑셀을 따라서 했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원리를 잘 모른 채 단순히 기능만 확인하면서 엑셀을 제가 배우면서 직장 생활을 건너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때 참 그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만약 그때 엑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함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있었더라면 시간 절약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엑셀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왼쪽부터 숫자, 문자, 날짜, 논리, 재무, 어레이, 동적 배열 함수, 7번 룩업 함수, 이렇게 7개 정도의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배워두면 더 이상은 없어요. 이 논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신다면 지금 하고 계신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여기 3번 날짜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today라는 함수 먼저 배울 거예요. 이거가 뭔지 일단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내가 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떠오를 수 있거든요. today,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면 오늘 날짜가 그냥 찍힙니다. 오늘이 10월 30일이거든요 2025년 10월 30일이고 오늘 날짜를 쓸 때 2025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today 함수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now라는 함수는 지금 당장의 시간까지 알려주는 함수예요. 는 하시고 now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은 10월 30일에 지금 시간까지 나오고요. 자, 3번 데이트를 이제 설명할 건데요. 만약에 연, 월, 일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연, 월, 일이 쪼개져 있고 2025년 10월 30일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AND 함수 아시죠? 연하고 AND하고 월하고 또 AND하고 일 하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데이트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데이트 쓰고 연, 월, 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데이트 형식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2023년 10월 30일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그리고 4번 데이트 DIF를 하기 위해서 얘를 넣었고요. 제가 함수 먼저 써보겠습니다. 여기 today라는 함수 한번 활용해서 해볼게요. 데이트 DIF 하고 2023년 10월 30일 콤마 그 다음에 today라는 함수 여기 앞에서 배웠잖아요. today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콤마 따옴표하고 D는 day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731일이라는 건데, 이거는 오늘 날짜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며칠이나 지났냐 라는 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5번 weekday를 할 건데요. 날짜를 요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today 는 하시고 weekday 하고 오늘 날짜 찍고 콤마, 이 콤마 찍으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숫자 2를 치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가 보통 한국에서는 월요일이 첫날이죠. 그래서 2를 많이 쓰는데 2를 하면은 4니까 목요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위크넘을 할 건데요. 위크넘 괄호 열고 요 오늘 날짜 콤마 찍으면 여기도 숫자들이 쓰는데, 월요일이 보통은 한 주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2하고 콤마 닫으면 44가 나오는데요. 1년을 52주로 봤을 때 오늘이 1년 중에서 몇째 주인지를 산출해주는 게 위크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 일, 월 있는데 요거는 세 가지 함수의 원리가 똑같아요. 날짜에서 월만 뽑아내는 거, 날짜에서 일만 뽑아내는 거, 이거는 연만 뽑아내는 거예요. 는 하시고 month 하고 요걸 클릭하게 되면 10월만 나오겠죠? 네, 11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day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은 당연히 31일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어 하면 2025년만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3번 날짜에 대한 것 전부 다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2번 문자에 대한 것도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이런 거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것들은 좀 이따가 이 텍스트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붙여놨고요. 요거 행하기 위해서 하나만 내릴게요. 텍스트는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포맷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억 2300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제가 텍스트 쓰고 이 숫자를 클릭하고 콤마, 여기에 있는 값을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따옴표 속에 넣어야 됩니다. 샵 콤마 샵샵 0 하고 따옴표 닫고 괄호로 닫으면 이 0은 1의 자리를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0을 쓴 거고요. 이게 뭐 위에 거랑 똑같지만 사실 위에가 콤마가 없다라고 했을 때 콤마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1000 단위의 점을 찍어주는 그 포맷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점을 하나 이렇게 꼽아 놨는데요. 똑같은 함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 끝에 콤마를 하나 찍어 볼게요. 그러면 그 1000의 단위가 끊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놓고 마지막에 콤마 다시 한 번만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억의 단위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런 숫자가 있는데 그 내가 1000 단위와 이거를 끊어서 뭔가를 계산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포맷에서 요 날짜 관련된 거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얘도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바로 함수 써볼게요. 텍스트 괄호 열고 오늘 날짜 컴마 따옴표 열고 DDD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은 오늘 날짜가 영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따옴표 걸어서 움직이지 않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거 단축키 같은 거는 제 채널에 단축키만 모아놓은 그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더 많이 아실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단축키 설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를 여기 전부 다 붙여놓고 제가 DDD만 AAA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한글로 목이라고 나왔고 요 DDD에서 D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Thursday라고 이제 전체 영어가 나왔고 이거를 AAA로 바꾸면 목요일이라고 뭐 전체가 나왔죠. 근데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 left, mid, right 요 세 개 묶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를 2025 1030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제가 여기서 년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길게 하고 여기다가 left로 잘라 볼게요. left 쓰고 이거 콤마 하고 왼쪽에서 4개만 잘라라는 뜻으로 4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4개만 잘려서 2025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에서 잘라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2개만 자르면 1이 이렇게 나오겠죠. 미드 함수는 그 사용법은 똑같은데 그 중간에 어디 지점부터 찍어야 되냐라는 걸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미드하고 오늘 날짜를 선택하시고 5번째부터 2개만 자르면은 10월이라는 거를 뺄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째부터 2개만 자를게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거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네, 논리에 대한 거를 잘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샘플을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 지난달 매출, 이번 달 매출, 그 다음에 if, and or if error 요 함수들을 여기에 쭉 넣었고요. 네, 이렇게 지난달 매출 100, 이번 달 매출 8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고 마지막에는 8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if error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넣은 거고요. if 함수를 쓰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f 쓰시고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매출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상승이라고 쓰고 아닐 경우에는 하락이라고 써라 라는 식으로 if 함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에 맞으면은 요 앞에 거를 도출을 하고 안 맞으면 뒤에 거를 도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100이었는데 이번 달에 80이니까 하락했죠. 쭉 여기까지만 끌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하나만 떴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and 함수를 제가 써볼 건데요. and 쓰고 이번 달 매출이 90 이상이고 지난달 매출이 90 이상일 경우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 붙여 넣기 해볼게요. 여기 false로 뜬 이유는 지난달 매출은 100만원이니까 90만원 이상이죠. 이번 달 매출은 80만원이니까 90만원 아래죠. and는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true로 반환을 하는 것이 and의 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or 함수를 써볼 텐데 or 쓰고 이번 달이 100 이상이고 지난달도 100 이상인 경우를 이렇게 함수를 써서 전체 복사를 하면 여기를 보시면 이번 달은 100이 안 넘었는데 지난달은 100을 넘었잖아요. 근데 true로 반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은 true로 반환되는 게 or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and랑 or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if error는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매출 더하기 지난달 매출 이렇게 더하면은 당연히 합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마지막에 에러가 떴습니다. 당연하겠죠. 숫자랑 문자랑 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러가 떴을 경우에는 숫자를 확인하세요 라는 것을 나오게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if error 쓰시고 괄호 열고 요 함수 끝에 콤마를 찍고 이렇게 따옴표 한 후에 함수를 다시 확인하세요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라고 하고 전체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에러 난 부분만 함수를 다시 확인해서 하세요 라고 떴어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났을 경우 어떤 다른 작업을 하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이 if error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날짜, 문자,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 마지막에 제가 숫자를 넣은 이유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 가지고 앞에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샘플 데이터를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답을 제가 써 놨는데 이거 일단 지우고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sum 함수부터 해볼게요. sum은 뭐 간단합니다. sum 쓰고 내가 합계내고 싶은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엔터 치면은 96만 3,100원 나왔는데 내가 선택한 구간에 전체의 값을 더해주는 게 sumif고요. 네, sum 함수는 이렇게 좀 쉬운데 사실은 sumif나 sumifs 함수가 더 많이 쓰입니다. 그 sumifs 함수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사실 쓸 일이 거의 없고 요것만 알면 개념은 알 수 있습니다. sumifs를 쓰시고 요거 최종 매출을 sum 할 건데 콤마 이 매장에서 본점에 해당되는 것만 합계를 내줘 라는 식으로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엔터를 치면은 54만 9천원이 지금 그 매장에서 가맹점이랑 본점이 있는데 본점에 대한 것만 매출을 합계 낸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sumifs 함수 또 하나 넣어서 이번에는 그 매장이 본점인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수입 종합 화장품에 대한 것만 썸을 다시 해볼게요. 조건을 여러 개 넣을 수 있습니다. sumifs 요거를 썸 할 건데 그 매장에서 본점에 대한 것만 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카테고리 중에서 수입 종합 화장품만 있는 것만 썸을 해줘 라는 식으로 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24만 3,900원이라고 떴는데 뭐 맞겠죠. 그리고 에버리지는 당연히 이제 평균을 내는 거겠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AVG만 쓰는데 그래도 함수가 먹긴 합니다. 괄호 열고 전체 최종 매출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뭐 적용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 그 매출이 이제 평균적으로 96,000원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에버리지 ifs는 sumifs랑 똑같이 조건에 맞는 것만 평균을 내는 거예요. 에버리지 ifs 쓰시고 이 최종 매출을 이렇게 평균을 낼 건데 매장 중에서 가맹점 해볼까요? 가맹점 중에서 카테고리 중에서 가맹점 중에서 캐릭터 캐주얼에 대한 것만 평균을 내줘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1,700원이라고 떴는데 사실 뭐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수가 이렇게 도출된 것 같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 함수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제가 회색으로 처리한 이런 것들은 그 다음번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기 vlookup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잘 해놨어요. 네, 여기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용가리 엑셀이라고 쓰시면 여기 용가리 엑셀 뜨거든요. 여기서 동영상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예전에 만들어 놓은 vlookup이라는 영상이 있고 여기 위쪽에 최근에 올려둔 vlookup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없는 데이터 찾아내기라는 게 있고 다른 데이터 찾고 통계내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vlookup을 활용해서 어디에다가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재고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vlookup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진짜 함수가 필요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의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시중에 제가 강의를 확인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비싼 강의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 회사원 엑셀 끝판왕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여기 보시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고퀄리티 영상을 한 달 정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 좀 피드백 주시고 하면은 제가 강의에 반영도 하려고 하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강의 신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셀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시고 제 거 구독해 두시고 제가 꾸준히 올리니까 거기에다가 피드백 남겨주시면은 그 피드백 기반으로 제가 다음번 영상까지 만들 거거든요. 예,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